지금부터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깊고 쉽게 풀어보는 시간을 시작한다. 이 책은 단순한 정치 철학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자유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에 대한 실천적 지침 같은 책이다. 먼저 큰 흐름을 잡아보자. 밀이 말하는 자유란 철학 교과서에도 다루는 의지의 자유가 아니다. 우리가 사회 속에서 서로 간섭하며 살아갈 때 개인에게 허용될 자유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사회나 국가가 개인의 행동을 제한할 수 있는 합법적 경계가 어디인지 그 문제를 다루는 책이다. 밀은 말한다. 이 문제는 과거부터 인류가 끊임없이 겪어온 숙제이며 근대 이후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이미 왕정의 폭정은 상당 부분 약해졌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새롭게 차지한 폭군이 있었으니 바로 다수의 여론이다. 미리 보기에 진짜 위험한 폭정은 왕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개인에게 행사하는 압력이다. 이것이 바로 자유론의 핵심 문제다. 자유란 무엇인가? 과거 사람들에게 자유는 왕이나 지배자의 폭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래서 정치적 권리는 지배자의 권력을 제한하는 장치였다. 세금을 마음대로 거두지 못하게 하고 법을 멋대로 만들지 못하게 하고 감히 국민의 영역을 침범하면 저항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다. 왕의 권력 대신에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제도가 자리 잡았다. 겉으로 보면 자유가 확대된 것처럼 보이지만 밀의 눈에는 새로운 문제가 시작되고 있었다. 국가의 권력은 이제 국민에게 책임을 지게 되었다. 하지만 정작 국민은 서로에게 폭정을 행사하고 있었다. 누가 힘을 갖게 되었는가? 바로 다수의 여론이었다. 사회 구상원의 대다수가 옳다고 믿는 방식, 옳다고 여기는 가치, 옳다고 판단하는 행동,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쉽게 비난을 받고 배척을 당한다. 밀은 이것이야말로 고대의 폭정보다 더 위험한 폭정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 폭정은 법률을 넘어 사람들의 시선과 압박을 통해 개인의 영혼까지 파고들기 때문이다. 왜 자유가 필요한가? 밀이 자유를 옹호하는 근본 이유는 효용이다. 인간이 최대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자의 개성이 마음껏 발휘되어야 한다. 개인의 성장은 곧 인류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진다. 자유는 개인과 사회 모두가 성장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유를 똑같이 누릴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다. 그래서 밀은 자유가 허용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말한다. 바로 지적 역량이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자유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유로운 사회는 교육과 토론을 통해서 구성원들을 점차 성숙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의 한계는 무엇인가? 밀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해악 원칙이다. 개인의 자유가 타인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경우 그때에만 사회는 개입할 수 있다. 불편함이나 기분 나쁨처럼 간접적인 영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 원칙은 이후 자유주의 전체의 기본 틀이 되었다. 현대 사회에서 자유 논쟁이 벌어질 때마다 해악 원칙이 기준으로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밀이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다. 밀은 말한다. 어떤 의견이 아무리 틀려 보일지라도 그것을 억압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손해다. 사람은 틀린 의견을 통해 진짜 옳음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밀은 세 가지 경우를 제시한다. 첫째, 억압하려는 의견이 사실은 참일 수도 있다. 누구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견을 억누르는 것은 우리가 오류를 영원히 반복하도록 만드는 행위다. 둘째, 억압된 의견이 완전히 틀린 의견일 수도 있다. 하지만 틀린 의견이라도 진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진리는 논쟁 속에서 더욱 단단해진다. 셋째, 대부분의 경우 참과 거짓이 섞여 있다. 혼합된 의견의 충돌 속에서 진리가 더욱 명확해진다. 정리하자면 표현의 자유는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진리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의견 다양성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밀은 강하게 경고한다. 하나의 의견만이 지배하는 사회는 반드시 정체되고 쇠퇴한다. 사람들은 옳아 보이는 것을 외워서 따라할 뿐 왜 옳은지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진리는 껍데기만 남고 힘을 잃는다. 진리가 살아있으려면 끊임없이 도전받아야 한다. 밀은 이것을 살아있는 진리와 죽은 진리로 구분한다. 반론 없이 받아들여진 진리는 결국 죽은 진리가 된다. 사람들은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반복하기만 한다. 여론의 폭정. 밀이 가장 경계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다. 사회 전체가 개인에게 동일한 방식의 행동과 생각을 강요하는 현상이다. 이 압력은 법보다 더 무섭다. 직장에서, 가족 안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규범에 떠밀려서 개성을 잃는다. 밀은 말한다. 사회가 개인에게 가진 힘은 너무나도 커서 한 사람이 침묵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만 해도 큰 용기가 필요한 세상이 되어버렸다고. 따라서 사회가 개성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유는 존재할 수 없다. 개성의 가치. 밀은 개성의 가치를 거듭 강조한다. 개성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인간 발전의 핵심이다. 더 많은 개성이 표현될수록 사회는 활력을 갖는다. 반대로 개성이 억압되면 사회는 획일화되고 결국 창의성과 발전이 사라진다. 따라서 사회가 개인에게 간섭할 수 있는 영역은 최소한이어야 한다. 개인이 스스로 책임지는 영역에서는 사회가 개입하면 안 된다. 지금까지 자유론의 핵심 구조를 살펴봤다. 국가의 폭정이 사라진 자리에 다수의 폭정이 등장했고, 여론의 압력이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억누르고 있으며 그것이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을 막고 있다는 것이었다. 밀의 해답은 명확하다.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개성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자유론의 첫째 테마이며 다음 2부에서는 밀의 구체적인 예시들과 실천적 논리들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간다. 이제부터는 자유론의 후반부 내용을 한층 더 깊게 파고든다. 밀이 왜 개인의 자유를 이토록 강하게 옹호했는지, 그리고 자유가 실제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부에서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왜 중요한지 다뤘다. 이제는 개성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경계에 대한 밀의 기준을 이야기해보자. 개성의 자유가 왜 절대적으로 중요한가? 밀은 인간다운 삶의 핵심을 개성에서 찾는다. 그는 말한다. 인간이 기계처럼 움직일 필요는 없다고. 사람은 각자 다른 욕구와 다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 따라서 사회는 개인이 자신의 성향을 자유롭게 실험하고 발전시키도록 허용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를 완성해 나가는 존재다. 그 과정을 멈추게 만드는 순간 사회 전체의 활력도 동시에 떨어진다. 사람들이 모두 한 가지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그 사회는 정체되고 결국 쇠퇴한다. 그래서 밀은 개성의 자유를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말한다. 더 많은 개성이 있을수록 사회는 더 다양한 가능성을 실험할 수 있다. 누군가는 새로운 생활 방식을 시도한다. 누군가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한다. 그리고 그 다양성 속에서 사회는 배울 점을 찾아낸다. 개인 실험의 중요성. 밀은 개인의 삶을 실험의 영역이라고 봤다. 각 개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우며 성장한다. 그리고 이 실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배움을 얻는다. 예를 들어 새로운 식습관이나 운동법을 시도하는 사람, 새로운 직업 방식이나 창업을 시도하는 사람, 또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개인의 삶 전체가 사회의 실험이자 자산이다. 만약 이런 시도가 모두 금지된다면 어떻게 될까? 사회는 발전할 기회를 잃어버린다. 사람들은 주어진 삶만 반복하며 살게 된다. 그것이 바로 개성 억압 사회의 결말이다. 밀은 말한다. 사람마다 최선의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다고. 사회가 간섭할 수 있는 기준. 밀은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간섭 사이에 아주 명확한 선을 긋는다. 타인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행동, 그 경우에만 사회가 개입할 수 있다. 이것이 해악 원칙이다.
미리 말하는 해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내 행동 때문에 기분이 나빠진다거나 불쾌감을 느낀다는 것은 개입 사유가 아니다. 해악이란 다른 사람의 권리와 이익을 직접 침해하는 행동이다. 예를 들어보자. 음주 그 자체는 개인의 선택이다. 하지만 음주 후 운전해서 사고를 내는 것은 타인에게 직접적 해를 끼치는 행위다. 따라서 사회가 개입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예. 도박은 개인의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가족의 재산을 탈탈 털어 타인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는 수준이 된다면 그건 사회적 개입 대상이 된다. 미래 기준은 단순해 보이지만 현실에서 적용하면 매우 강력한 원칙이 된다. 자기 해악에 대한 사회의 개입은 가능한가? 밀은 단호하게 말한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는 사회가 개입할 이유가 없다.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삶의 선택은 스스로 책임진다. 사회가 그 영역까지 간섭하면 자유는 무너진다. 하지만 여기에는 예외가 있다. 그 사람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통해 결국 타인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명확하게 존재한다면 그때는 개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극단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 자체는 개인 선택이다. 하지만 이 사람이 가족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방기하고 타인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는 수준에 이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또 예를 들어 정신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능력조차 없는 상태의 사람이 위험한 행동을 반복한다면 사회는 최소한의 보호적 개입을 해야 한다. 밀은 이것을 능력의 문제로 설명한다. 사회 규범과 나수의 압력이 왜 위험한가? 밀은 법보다도 여론을 경계했다. 법은 문서로 존재하고 누구나 볼 수 있다. 하지만 여론은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은 무의식 속에서 작동한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주변의 기준을 따르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비난을 받는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왜 그런 기준을 따르는지조차 모른 채 단지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기 싫어서 개성을 포기한다. 밀은 이것을 사회적 독재라고 불렀다. 여론은 사람들의 마음속까지 침투하며 행동뿐 아니라 생각까지 규제한다. 그래서 그는 사회 규범이 지나치게 강력해질 때 개인의 자유가 사라진다고 경고한다. 관습의 문제. 밀은 관습을 깊이 파고든다. 사람들은 대개 관습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관습이 정답이 아닌 경우가 많다. 오히려 관습이 발전을 막고 사람들의 개성을 억누르는 경우가 더 많다. 관습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 첫째, 자기 삶을 직접 설계하는 능력을 잃는다. 다른 사람이 만든 기준을 따라만 가게 된다. 둘째, 타인의 삶에 간섭하게 된다. 자기 기준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밀은 이것을 매우 위험한 현상이라고 지적한다. 사회가 관습만 강조하면 사람들은 결국 하나의 틀 안에 갇히게 된다. 자유의 실천 조건. 밀은 말한다. 자유를 누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교육이다. 사람들이 자기 판단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충분한 지식과 비판 능력이 필요하다. 이 능력이 없으면 자유는 무책임으로 변하기 쉽다. 둘째는 토론 문화다. 토론은 다양한 의견을 부딪히게 하며 서로의 생각을 명확히 한다. 사회가 토론을 억누폐하게 되면 진리는 죽은 지식이 된다. 따라서 자유로운 사회는 결국 열린 토론을 장려하는 사회다. 이것이 미래 민주주의관이기도 하다. 행동의 자유와 경제활동. 밀은 경제활동 역시 개인의 자유 영역에 포함된다. 사람이 어떤 일을 선택해서 하든 어떤 방식으로 살든 그것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문제다. 다만 경제 영역은 타인과 상호작용이 많기 때문에 해악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많다. 예를 들어 거짓 광고는 타인에게 직접 피해를 준다. 사기 행위나 독점 행위 역시 해를 끼친다. 따라서 경제활동은 자유를 보장하되 타인에게 해를 주는 행동은 주제될 수 있다. 밀의 관점은 오늘날 자유시장의 기본 원리와 매우 비슷하다. 개인의 선택은 존중하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은 제한된다. 사회 산정과 공익의 문제. 밀은 공익이란 말이 남용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한다. 사람들은 무엇이든 공익을 위해서라고 말하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려 한다. 하지만 공익이란 말은 매우 모호하다. 누구의 기준이 공익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밀은 공익이라는 명분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때 사용될 때 그것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공익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가? 밀의 답은 이렇게 요약된다. 공익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있지만 그 공익이 타인에게 가해지는 실제적 해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막연한 공익은 자유 제한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자유와 도덕.
밀은 도덕을 강요하는 사회를 비판한다. 도덕은 스스로 선택할 때만 의미를 가진다. 강요되는 도덕은 사람을 위선적으로 만들 뿐이다. 그래서 개인의 도덕적 선택은 자유 영역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도덕적이라고 여기는 사회가 있다고 하자. 하지만 그것을 법이나 여론으로 강요하는 순간 도덕은 본래 의미를 잃는다. 사람들은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만 도덕을 따르게 된다. 밀은 강제된 도덕 대신 개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도덕을 강조한다. 종교와 자유. 밀은 종교 문제도 다룬다. 종교는 사람들이 가장 강하게 신념을 갖는 영역이기 때문에 더욱 자유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종교적 신념은 스스로 선택될 때만 의미가 있다. 강요되는 종교는 타락하기 쉽다. 그래서 밀은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면서 동시에 종교가 여론의 압력을 이용해 사회 전체의 규범을 강요하는 것 역시 경계한다. 자유가 없는 사회의 미래. 밀은 자유가 억압될 때 사회가 어떤 미래를 맞이하는지 경고한다. 사람들은 점점 수동적이 된다. 자기 판단을 하지 않고 남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한다. 창의성은 사라지고 새로운 삶의 방식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의 정신이 약해진다. 비판 능력이 없어지고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존하게 된다. 자유 없는 사회는 편안해 보이지만 결국 모두가 약해지는 사회다. 자유가 있는 사회의 미래. 반대로 자유가 보장된 사회는 활기가 넘친다. 사람들은 자기 삶을 실험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을 고민한다. 실패도 경험하고 성공도 경험하면서 사회 전체가 더욱 단단해진다. 다양성이 늘어나고 창의성이 자리를 잡는다. 밀은 이 미래를 가장 이상적인 사회로 본다. 개성은 꽃처럼 다양하게 피어나고 사람들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회. 그것이 밀이 꿈꾸는 자유의 사회다. 여기까지가 자유론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2부다. 우리는 1부에서 표현의 자유를 통해 진리가 살아나고 개성이 억압되면 사회 전체가 쇠퇴한다는 것을 살펴봤다. 2부에서는 개성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를 중심으로 개인과 사회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제 전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자.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는 한 개인은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사회는 그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 지금까지도 고전으로 남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유는 한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발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